파핀현준, 박예리 씨 부부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PD수첩에 나오다니. 야, 저희가 정말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출연자로 출연하게 될 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PD수첩에 출연한 이유는 사이버레커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뭐, 야, 그 뉴스 봤어? 뭐, 그거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죽었대요. 제 친구가 놀래고 전화해가지고, 야, 현주야, 너 죽었다며 이러는 거야. 가지고, 야,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통화하냐 했더니, 아, 그렇구나. 나 놀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막 그래서 내가 그냥 참 이런 해프닝이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수위가 그런 거에서 넘어서서 가족을 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성년자인 제 딸 이야기도 너무 쉽게 그들은 그냥 조회수가 나온다는 명분 하에 너무 쉽게 다뤄버리는 거예요. 파핀현주는 박예리가 한복을 입고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해 아내가 높아갔다고 불평했다. 이혼하고 싶지만 딸을 AI 목소리에 허술한 내용. 처음엔 너무 허무맹랑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죠.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짜뉴스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박예리와 파핀현준이 최근 이혼 논란에 휩싸였다. 박예리와 파핀현준이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숨기려 한다. 결국 지난 7월 부부는 사이버레커들을 고소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가짜뉴스를 발견한 후 현준 씨는 항의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레커와 아플러는 오히려 조롱으로 응수했다고 합니다. 댄스 학원 안 한 지는 20년 가까이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무슨 댄스 학원 제자라고 바람이. 근데 현준 씨는 개인 레슨도 안 해요. 네, 저는 개인 레슨도 안 하고 이 레슨 자체를 안 해요. 급기야 딸까지 컨텐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예리와 파핀현준의 딸은 매일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며 끔찍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제목은 오로지 수익만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비슷한 가짜 뉴스를 보고 웃으면서 저희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나 무슨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내가 자살 시도를 했대. 웃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웃기지가 않죠. 근데 쇼츠로 가볼게요. 최근 1, 2분 남짓한 쇼폼 영상이 유행하면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받는 유명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그 결과를 갖고선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봐라, 함부로 가짜뉴스 이렇게 선동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이버레커 중엔 구독자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채널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버레커의 특징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긴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결심한 부부. 하지만 피고소인은 성명 불상, 정체를 알아내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PD수첩은 성명 불상의 사이버레커를 찾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미국의 뭐 연방법원 쪽에 신원 공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형사사법 공조를 공하는 건데 이게 경찰에 신청하면 우리 이제 법무부에서 뭐 해당 국가 상대 국가 법무부 쪽으로 요청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명확히 어떤 건 회신을 준다 안 준다 이게 좀 구분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쩔 땐 주고 어쩔 땐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간도 뭐 짧게 걸리든 일주일 만에 회신 오기도 하고 또 길게 걸리든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얼굴을 숨긴 채 활동하는 사이버레커를 처벌하려면 신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처럼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국가 간 사법 공조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미국 국무부와 한미 수사공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미국 국무부가 구글 측에 사이버레커의 신원을 특정하라는 요구를 하면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한 사이버레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12일
유명 가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탈덕 수용소. 아이돌 가수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인 7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제작해온 그녀는 1년 7개월간 약 2억 5천만 원의 조회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짜뉴스인 거 알고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영상 올리면서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왜 그런 영상 만드신 겁니까?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녀는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란 안전지대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며 돈을 벌어온 사이버래커 탈덕 수용소는 재판정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인지 확인을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이제 성취감은 또 굉장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구글 코리아에도 사실조회 신청도 해보고 구글에도 또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내에서 시도한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 법원을 통해 직접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데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끼리 각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과 절차를 생각하면 유명 아이돌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법원을 통하거나 그런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글에 직접 요청을 할 때 좀 신원 정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좀 더 그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